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요인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반영이 됐고, 뭐 그걸 또 한 번 더 반영할 정도로 큰 재료는 없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셧다운 가능성,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 편성이 안 되니까 정부 기능이 이제 일부 마비가 되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연준 인사들 일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셧다운이 돼버리면 경제지표 발표가 없게 되니까 경제지표 발표가 없으면 금리를 일단 동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조선업종을 비롯한 이제 운송장비는 뭘 실어 나르는 산업, 자동차하고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특히 이제 조선업종을 집중 매수했고, 그 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관망하거나, 그리고 중소형 업종을 아예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아시아 증시 휴장이 좀 시작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조선주들, 그다음에 소부장 일부, 전력 케이블 이런 종목군들과 방산주 뭐 이런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 증시는 오늘 오른 나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했다 보니까 이제 오른 나라가 더 많긴 했는데, 뭐 우리 증시는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애매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뭐, 그냥 제가 이제 퐁당퐁당 치고받고 뭐 이런 표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치고받고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하면서 그냥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 이틀 동안 추세를 보면 어제 아침에 붕 하고 띄워놓고 나서 이틀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어제 아침 11시 이후, 뭐 그때부터 놓고 본다면, 이 코스피 지수 자체는 3,420대 정도 왔다 갔다 해서 3,440대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가둬놓고, 이제 어차피 연휴니까 연휴 전에 무리하진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서 이 안에 이제 갇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어제 아침 이후는 거의 뭐 지수 변동성에 이렇게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 연휴 앞두고 연휴 국면, 보통 우리나라가 추석 주간에 추석 연휴 직전 주간에 코스피 지수가 평균 0.1%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거 정도로 시장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21선에서는 버텨내는, 그러니까 21선 깼다가 그 다음날 회복하고 오늘은 또 그게 저점이 되고 종가가 거기서 이제 마감이 됐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틀 전에 저 꼬리 달린 자리 830 저 아래로 내려가면 신용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 위에서 넉넉하게 버텨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견뎌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연휴 전에 남은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 선을 버텨내면서 계속해서 21선 위에서 이제 마감해 주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월에 투자자들이 셧다운 문제도 있지만 10월에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직전에 매수하기를 좀 부담스러워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역대 미증시 10월에 오르고 내리고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2년 동안 미국 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국면에서도 2년 동안은 하락했거든요. 예, 10월에는 그 좋았던 달에도 하락을 했다. 만약에 이번에도 하락을 하면 3년 연속 10월 하락이 되는데, 그거는 1970년대 후반, 예, 그때 이후에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달에는 좀 올해 10월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월에 하도 시장에 딘 게 있고, 특히 우리 증시도 그러니까 10월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떠나서 빠졌을 때 올랐을 때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예, 막 13%, 21%, 막 12%, 7%막 이렇게 등락폭이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유, 10월에 또 뭔 일 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10월, 9월 마지막 날, 뭐 윈도우 드레싱이고 뭐 이미 올랐으니까 뭐 윈도우 드레싱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가보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예, 그런 움직임이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보면 우선 이제 셧다운 뉴스. 자, 이 셧다운이라는 건 정부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쓰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정부는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창고에 돈이 없잖아요. 금고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니까 거의 이제 이러면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못 주고, 월급 못 주니까 일을 못 시키고,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들 문을 닫아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부에서는 셧다운 확률이 80%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상원에서 지금 임시 예산안 뭐 7일에서 열흘짜리 임시 예산안 편성해 놓고 계속 또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역대 셧다운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35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례적으로 되게 길게 간 거고, 웬만하면 며칠 만에 타결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저거 이제 한쪽은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당장 이번 주 말에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 발표를 못 할 수도 있다. 노동통계청이 우리 그런 거 발표 못 할지도 몰라. 사람들을 못 쓰니까. 그리고 CPI를 비롯해서 이런 물가 지표도 발표 못 하고 그 데이터 수집도 못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0월에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민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고, 업종별 뉴스가 많았는데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이제 미국 군함들 유지 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군함도 막 고장 나고 날 거 할 거니까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사업을 이제 MR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장 규모가 좀 제법 될 거다. 그래서 이거 좀 착수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오늘 조선주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산주가 올라갔죠. 지금 미국에서 그 중국과 충돌을 대비해서 미사일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이게 또 가자지구는 지금 평화협상 진행 중인데, 어쨌든 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방산주가 또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 하루 매도 되게 세게 한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헤지펀드가 지난주에 아시아 이머징 주식을 좀 되게 많이 팔았대요. 예,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긴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휴장을 대비해서 일부 좀 현금화를 해놓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지난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두드러지게 매도가 나왔던 게 어떤 재료도 있지만,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팔았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휴를 의식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오늘 뭐 HD 현대중공업이 앞서 말씀드린 재료로 상승을 했고, 방산주가 또 은근히 신고가가 됐어요. 한화에어로가. 이게 미국에서도, 제가 증시 전망대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미국에서도 방산주가 강하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지금 주간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증시에서 방산주가 생각보다 좀 길게 가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이전에 올라가듯이 쭉쭉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20%, 그리고 이번 분기에 40%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분기 상승률이 40% 넘어간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면 2001년 4분기. 그때 99%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뒤로는 40% 넘긴 적이 없어요. 예, 뭐 리먼 사태 때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 나올 때도 상승률이 40% 넘긴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분기 상승률 기록을 깬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이게 명감이 있죠. 뭐 좋게 보면 지수 올리는 동력이 됐고, 나쁘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려놔 버려서 다른 종목은 되게 소외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기록을 깼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보면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하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선과 방산주가 두드러지게 올라갔고, 나머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두 종목,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 달에 맹활약,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코스닥도 그렇게 딱히 좋은 흐름은 없었어요. 오늘 뭐 업종별로 역시 시총 탑10 내에선 두 개만 플러스, 펩토론하고 이제 파마리서치만 플러스가 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코스닥은 또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 수급은 좀 꼬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는 관망,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9월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이 7조 5천억 정도 샀어요. 그리고 개인이 거의 10조 원 넘게, 11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매수라고는 하지만 금융투자만 매수한 거라서, 이러면 이제 금융투자는 사실상 코스피 200만 매수하잖아요.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 금융투자가 매수 주체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대형주 쪽만 두드러지게 흐름이 좋았고, 나머지는 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수급 구도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 1070억, 이게 최근에 매도를 안 해요.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예, 방사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고, 매도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예, 이런 쪽에 좀 매도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이건 아니고, 다만 이제 조선업종을 약간씩 규모 크지 않게 조선업종이 이제 매수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그냥 종목별로 엇갈리는, 뭐, 로봇도 엇갈리고, 제약바이오도 엇갈리고, 그래서 좀 엇갈리는 매매 형태를 보이고, 이제 특정 업종을 고르게 담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기관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기관은 여전히 일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네, 계속 이제 한 최근 제가 2, 3주 동안 계속 같은 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관은 계속 9월 들어서는 반도체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투신권으로 따로 뽑아놓고 보면 또 더더군다나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4분기를 겨냥한 건지 3분기로 끝내는 건지 당장 이제 내일장부터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요약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셧다운이 되면 어쩌면 마지막 고용지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구인 건수, 근데 이거는 이제 노동통계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오는데, 이거 나오고 ADP 민간 고용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비농업 일자리는 안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비농업 일자리 공개가 안 된다면, 마지막 고용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평소는 사실 비농업 일자리를 중요하게 보지, 구인 건수하고 ADP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인 건수라는 거는 우리 사람 뽑을게요라고 내놓은 채용 공고의 합, 이게 구인 건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은 뭐냐면, ADP라는 회사가 일종의 어떤 그 월급을 얼마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게 있으니까 각 기업들이 우리는 이 사람한테 월급을 몇 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났구나, 그러면 민간 고용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그런데 그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 민간 고용이 줄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인 건수, ADP 민간 고용은 이제 각각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오차도 좀 있고 해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그 비농업 일자리를 중요하게 보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발표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럼 그 전에 이 데이터로 추정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평소보다 좀 중요하게 이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한 719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시장에선 관심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며칠 되다가 이제 그냥 바로 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셧다운 앞두고 좀 조심하게 봐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아서 어쨌든 요 좀 의외의 어떤 움직임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9월에 그 대형주 위주로 올랐거든요. 중소형주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업종을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 주변에 트레이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들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 큰 손을 얼마의 기준으로 둘 거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되게 큰 돈 굴리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2대1 비율, 예, 그러니까 2대1 비율, 1비율은 굉장히 정신없이 벌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2비율은 시장에 어떤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보다 굉장히 매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수익은 잘 낸 건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장에 뭐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레이더들도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차별화 장세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9월을 가장 핫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날은 조선과 방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요 구도에서 4분기에는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10월 첫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9월 추이를 보면 대형주 지수가 10% 올랐거든요. 근데 중형주 지수가 3% 오르고, 소형주 지수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소형주 지수는 1%,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차이가 컸는데, 이렇게 된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주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9월에 개인들이 10조 원 조금 넘게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9월에 한 10조 원 정도 늘었어요. 9월 1일 날짜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객 예탁금이 대략적으로 한 10조 원? 근데 보통 월말 월초는 허수가 많아서 그걸 빼고 나서 보면 거의 개인들 매도한 거랑 예탁금 늘어난 규모랑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개인들이 현금화 시켜놓고 시장에 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해외 쪽으로 나가려면 고객 예탁금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자금을 빼놨을 텐데, 고객 예탁금에 있다라는 거는 국내 주식을 살 수도 있는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안 움직였다. 팔고만 있고 안 움직였다라는 건 뭐냐면 연휴 전에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이 자금을 그냥 들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월말 월초에는 뭐 채권 만기된 거 돈 들어 어쩌고 하면서 이 변동성이 되게 커져서 며칠 지나고 나서 봐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볼 때 이게 80조 원 넘어가면 코스닥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그 정도 위치로 가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0월에 이제 중형주 쪽에 어떤 재밌는 종목 장세가 확 퍼지냐, 아니면 그냥 계속 9월 같은 대형주 장세로 가느냐, 이게 가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타금 그거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0조 원으로 한번 가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종목 장세 어떤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저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9월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10월에도 또 좀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